제가 얼마 전에 데스크 셋업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드디어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.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댓글이 제 첫 번째 댓글이었는데요.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데스크 셋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책상을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책상을 사면 될지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소중한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책상을 구매할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책상을 살 때 4가지 것들을 고려합니다.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책상 다리 길이, 세 번째는 책상의 깊이, 네 번째는 책상의 넓이입니다.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개인들의 어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더 좋다, 이런 디자인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책상들은 흰색이나 회색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홈 데스크 셋업을 하실 때는 반발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톤의 책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모든 분들에게 단점이 되진 않겠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은 청소하기가 힘듭니다. 이틀 3일만 안 써도 책상에 먼지 쌓이는 게 다 보여요. 깔끔한 걸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책상 청소하기가 좀 귀찮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이 검은색 책상을 고르시는 것은 비추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책상을 선택하실 때 다리 4개 있고 위에 나무 하나 있으면 책상 아니냐, 디자인 종류가 뭐 특별한 게 있겠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, 굉장히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뭐 데스크 셋업 구성할 때 예쁜 책상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책상의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.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검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상 말고 식탁을 검색하시면 좀 더 많은 디자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식탁이나 책상이나 생긴 건 똑같잖아요. 사가지고 내가 책상으로 쓰면 책상이고 식탁을 샀더라도 책상으로 쓰면 책상이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책상을 살 때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책상 다리 길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데스커라는 책상 브랜드의 웹사이트인데요. 이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제품 사이즈나 규격이 보기 좋게 나와 있어서 이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책상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책상의 높이가 상판을 포함해서 72cm죠. 이 72cm는 애매하게 뭐 이 브랜드만 72로 책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한 책상들은 높이가 68이나 72나 74 이 정도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72라고 하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높이의 책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키가 174인데 이 72 높이의 책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키가 저보다 작으시다라면은 72보다 좀 더 낮은 책상을 구입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, 저보다 크시다 하시면은 72보다 높은 책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책상 높이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 때 이 제품, 이 브랜드에서 다양한 높이의 책상을 만드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상 높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책상 높이에 따라서 내가 취하게 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책상이 너무 높게 되면은 그 높이의 어떤 팔꿈치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의자를 올리게 되겠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은 땅에서 떨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가 되겠죠? 이 책상이 내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높은데 의자를 높이지 않으면 이제 어깨에 부담이 가겠죠? 팔을 아무래도 좀 더 위로 올려야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이 책상 다리 길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입니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상의 높이는 옵션이 없죠. 그리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책상의 높이가 또 그렇게 다양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웬만하시면 이 72 높이를 가장 많이 사시게 될 텐데, 이게 나한테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구매는 하시고 의자를 어깨 높이에 맞추신 다음에 그럼 발이 뜨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발 밑에 발받침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책상 다리 길이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? 이거는 책상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저희가 책상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,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친다고 하면 이 키보드를 저희가 칠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책상에 충격이 가해지겠죠? 아무리 작은 충격이라도. 근데 이 충격에 의해서 책상이 떨릴 수가 있어요. 이 충격으로 인해서 모니터 같은 게 좀 흔들리면은
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책상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상의 안정성은 어디에서 오느냐? 책상 다리에서 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어떤 책상 다리가 튼튼하고 책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 데스커 브랜드의 책상 다리 같은 경우에는 책상의 지금 오른쪽 끝이죠. 여기 보면 이쪽에 책상 다리 하나 있고 이쪽에 책상 다리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책상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철제 프레임이 하나 들어가죠.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이 반대쪽과 이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가로질러 가는 프레임이 있습니다. 즉, 이 데스커 브랜드의 책상은 오른쪽과 왼쪽 이 다리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 가운데에 철제 프레임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, 자, 다음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책상 다리의 왼편과 오른편에 바로 어떤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책상 네 면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상 네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, 책상의 안정성을 볼 때는 이 책상의 다리들이 서로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책상 다리를 보실 때는 길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상의 다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책상 다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. 이번에는 책상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상의 깊이는 400, 600, 700, 그 다음에 그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. 400 정도 되는 책상은 간단하게 독서를 한다든지 하실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책상 깊이인 것 같고요. 600 정도 되신다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00 정도 되는 책상에서는 간단하게 노트북이나 이런 걸 놓고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. 그리고 이제 600 이상 700까지 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, 깊이가 이제 700짜리죠. 그리고 이름을 보면 컴퓨터 데스크라고 나옵니다. 즉, 이제 700, 깊이가 700 이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내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고 작업하기에 적합한 책상 규격입니다. 나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놓고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상 깊이가 700 이상 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니터를 여러 개 두고 사용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700 이상 책상을 저는 강추합니다. 그리고 700 이상이 되는 책상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이게 책상 깊이가 너무 깊어지게 되다 보면은 너무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700이 아니라 800짜리 책상을 사용한다. 깊이가 800짜리 되는 책상을 사용하고 그 끝에다가 모니터를 뒀을 때 내 눈에서부터 너무 멀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책상의 깊이가 무조건 깊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책상 깊이도 반드시 책상을 구입하실 때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죠. 책상도 뭔가 좀 넓게 탁 트이고 광활했으면 좋겠다. 나는 700도 부족하다. 모니터가 멀리 있어도 상관없다. 난 어차피 모니터 쓰니까 앞으로 가져오면 된다. 아니면 난 책상 위에서 프라모델을 조립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수공예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좀 광활한 책상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꿀팁처럼 책상이 아니라 식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. 식탁은 책상보다 훨씬 규격이 다양하고 정말 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책상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상이 아니라 식탁으로 꼭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책상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책상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200씩 커지거든요. 800, 1000, 1200, 1400, 1600, 1800 그리고 그 이상이 있겠죠.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800부터 1200까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책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에 간단하게 책상 두고 필요할 때 쓰는 정도의 책상,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책상이 필요할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상 넓이가 800에서 1200 사이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1400부터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, 1400은 이제 간단하게 노트북 하나 펴놓고 좀 끄적일 공간, 그닥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1400,
그 다음에 데스크탑 올려놓고 모니터 여러 개 쓰고 할 거다, 좀 더 본격적으로 장비 같은 거 많이 갖추고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600 이상을 알아보셔야 됩니다. 1600, 1800 있죠. 그래서 넓은 거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1600, 자 끝장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800 선택하시면 되는데, 이번에 책상 구매하는 김에 나는 진짜 여기에서 일도 오래 할 거고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거 사야겠다 해서 1800 이상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십니다. 그런 분들은 물론 책상이 아니라 식탁으로 또 검색을 하시면 1800 이상이 되는 제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00 이상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사람의 어떤 키나 팔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800 이상이 넘어가면 책상 양끝이 손에 닿지 않습니다. 그래서 책상에 있는 어떤 물건을 내가 집으려고 할 때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1800 이상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책상 구매 가이드를 설명드렸는데요.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책상 구매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보다 좋은 책상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